어, 들려요? 우리 제 목소리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어이구, 예, 우리 반갑습니다. 경북대 강준원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립수목원의 최경 팀장님도 들어오셨나요? 네, 팀장님 목소리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잘 들리십니까?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어, 어, 우리 대학원생들이 많이 들어오셨나? 어, 어, 여기 지금 네, 오늘 어떻게 시작해요? 예. 대학원생들이 몇 명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10명 나. 이거 대학원생들 얼굴 보고 싶은데 어디가 있나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 저는 프라자 호텔에 와 있어요. 예, 여기 22층 제일 전망이 좋은데 지금 서울 시청이 다 보이고 저 뒤에 그냥 사막산인가요? 다 보이고 블루하우스 청와대까지 보이는 예, 지금 국제학술대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제가 짬이 좀 시간을 내서 와서 우리 후계림 세미나에 우리 학생들 좀 격려를 좀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 어, 바로 저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림과학회장을 맡은 강원대학교 최정기 교수입니다. 예, 화상으로나마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특히 이 후계림 세미나는 어, 지난 그 이준우 회장님 때 후속 세대에 대한 그런 양성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그 대학의 우리 산림 분야 대학원생들 그 모임이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같은 배를 탄 우리 후속 세대 우리 후계림 대학원생들 어, 어, 제가 회장으로서 축하를 이렇게 보내고요. 같이 이렇게 같은 분야를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어, 같이 공부한 그 학문을 뒤를 잇는다는 것, 이 가장 큰 또 이렇게 기쁨이 아닌가. 그리고 학회에서 꼭 이렇게 후속 세대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격려해야 되는 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우리 전임 그 이준우 회장님께 이렇게 후계림 조직을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대학원생들 여러분들 어, 이 모임을 이렇게 화상이지만 자주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대학원을 다녔지만은 이 멘토, 이 진로 이런 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오늘 두 분의 그 우리 박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로 멘토링을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경북대 우리 강준원 교수님 나와주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드리고요. 예, 예, 강준원입니다. 예, 그리고 국립수목원에서 우리 최경 팀장님도 우리 멘토로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모두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롤 모델인 것 같습니다. 한 분은 학계에 계시고 한 분은 연구원에 계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진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그 멘토님을 모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여러분들도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시면 아마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아,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맡고 진행을 해주시는
우리 서울대학교 우리 전지현 우리 후계림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후계림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고 그리고 학회에서도 적극 후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계림 화이팅! 예. 자. 네, 안녕하세요. 후계림 대표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박사과정 전지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제가 후계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좀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우선은 저희 후계림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후계림은 미래 산림과학을 이끌어갈 산림과학자들의 이제 소통의 장으로서 산림과학 후속 세대를 위한 진로 멘토링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산림과학 대학원생 및 신진과학자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후계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9년 2월에 경상대학교에서 젊은 산림과학자 모임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8월에 후계림 1차 모임을 통해서 향후 저희 후계림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1차 후계림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첫 멘토이신 강준원 교수님과 최경 팀장님의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준원 교수님께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멘토링으로 서기에는 저도 아직 젊은 것 같은데, 예, 이런 자리를 제가 과연 설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저는 아직 이 자리에 설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꼭 이번에는 학계에서 제가 해야 된다고 해서, 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 홈페이지가 이게 나오나요, 지금? 제 화면이 지금 안 보입니다. 발표 자료가 안 보이나요? 네, 화면 공유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면 공유요? 이거 화면 공유를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항상 걱정을 했었는데 미리 들어와서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도 네. 이게 그러네요. 아이고 이거 네, 어떡하지? 이게 처음이시라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화면 공유라고 화살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요? 네. 잠깐만요. 화면이 전혀 안 나오네. 이거 어떡하지? 제가 어떻게 이게 혹시 제 파일을 그쪽으로 보내면은 가능한가요, 혹시? 네. 이게 잠시만요. 저도 지금 줌이 그 혹시 최경 팀장님 준비 가능하실까요, 먼저? 이게 저는 지금 화면이 아예 안 저도 나오네. 어디 아마 있는지 이제 잘. 교수님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 한번 해볼게요. 화면이 공유가 되는지. 아, 아이패드가 되는구나. 화면이 보이시죠? 예, 예, 예. 그러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강준원 예. 교수님께는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사실은 교수님 하시는 거 보고 조금 이제 하려고 아니, 저는 지금 사실은 아까부터 계속 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안 되네요.
예, 저도 일단 사실 먼저 한번 네,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저도 처음이라서 예, 저도 이 발표에 대한 부탁은 사실 제가 아니라 저희 쪽에 다른 과장님한테 간 건데 뭐 일정상 제가 대신하게 된 상황이고요. 저는 그 국립수목원에서 연구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저도 좀 사실은 사투리가 좀 심해서 들으시는 게 힘드시지 않으실까 모르겠는데 최대한 천천히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저희 그러니까 산림청 산하에 있는 소속 기관이 국립수목원과 또 한국수목원 관리원 산하 기관이기도 합니다만 한국수목원 관리원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소개하고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수목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수목원은 뭐 거의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광릉 그 포천 광릉에 위치한 그 수목원이고요. 산림청 소속의 정부기관입니다. 저희가 시작은 세종대왕릉의 부속림으로 지정이 된 부분으로 시작해서 1912년에 그 시험림으로 지정되었고 또 묘포장에 설치된 부분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임업시험장, 강릉 출장소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강릉수목원이 1987년 개원되었고 97년 5월에 강릉숲 보존 종합대책이 수립되면서 여기에 국립수목원이 설립되는 것이 결정이 된 바 있고요. 그리고 99년 5월에 국립수목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희 수목원은 99년 신설을 필두로 해서 2008년부터 R&D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이 되었었고요. 그 산림생물종 연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작이 되었었고, 그리고 그 2017년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책임운영기관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산림생물종 연구 이외에 새로운 R&D로서 정원기반 구축 연구라고 하는 새로운 R&D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목원의 임무는 수목 유전 자원을 수집, 증식, 보전, 관리,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산업적 연구를 하는 것이 법률상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수목원에서는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국내 산림생물종의 조사, 수집, 분류, 정보화, 그리고 산림식물자원에 대한 발굴, 보존, 복원, 그리고 산림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여러 가지 수목원과 정원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또 저희 수목원이 위치하고 있는 강릉숲의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안전적 보존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은 주로 그 1987년에 만들어진 산림박물관과 전시원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강릉수목원, 그리고 그 수목원이 발족한 이후에 만들어진 산림생물표본관, 종자원회, 그리고 열두식물연구센터가 있고, 또 최근에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유용식물 증식센터가 설치되었고요. 그리고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쪽에 저희 분원으로서는 DMZ 자생식물원이 2016년도에 만들어져서 DMZ 훼손지에 대한 복원과 북방계 식물에 대한 보존의 역할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직으로서는 총 5과 1팀 2센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기 연구기획팀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현업가로서는 수목원 전시 교육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수목원과, 그리고 분류 쪽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생물 다양성 연구과, 그리고 식물 자원에 대한 활용과 보존을 담당하고 있는 식물자원 연구과가 있고요. 그 DMZ 쪽에 자생식물 연구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목원 정원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수목원 정원연구센터, 그리고 강릉숲에 대한 보존관리와 시험림 관리를 맡고 있는 강릉숲 보존센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인원은 공무원 조직이 68명이고요. 그 외에도 청원경찰 16명, 산림보호 혹시 다른 분들 최경 팀장님 말씀이 들리시나요? 약간 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인터넷 환경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도 잘 안 들리네요. 지금 멈춘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최경 팀장님께서 나가신 것처럼 나오거든요. 이게 네, 다들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줌으로 세미나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데 우선 잠시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최경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이게 수목원 쪽에 인터넷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강준원 교수님께서 괜찮으시다면은 다시 네. 한번 시작을 하실 수가 있을까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Alt 다시, F를 누르면은 화면 공유가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디로 갔죠? 예, 혹시 뜨나요? 지금 공유를 해놨는데 네, 지금 화면 잘 보입니다. 화면 잘 보이나요? 네, 예, 그럼 지금 이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공유 지금 중입니까? 네, 공유 중입니다. 아, 예. 그럼 시작하면 되나요? 네, 시작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북대학교 임학과 강준원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 산림과학 후속 세대를 위한 진로 멘토링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발표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예, 고민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일단 뭐 주위의 교수님들께서 내가 이제 그동안 해온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지금 저는 이제 경북대학교 임학과에 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거쳐온 기간들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초중고부터 시작해서 대학교도 영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하고 지금 경북대학교까지 대학교를 무지 많은 대학교를 거쳐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때가 이제 석사 때겠죠. 예, 이때를 졸업을 하고는
농촌진흥청 농용미생물보존센터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석사 논문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논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석사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뭔가를 배우고 싶다. 우리 임학과에서 배우는 이런 전통적인 임학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술 말고 뭔가 새로운 좀 트렌디한 기술들을 배우고 싶다 했는 게 이제 농촌진흥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도 이제 농용미생물보존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예, 그래서 농용미생물보존센터에서 이제 우리 잇목, 그러니까 나무하고 관련된 미생물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 임학 분야에서는 가르쳐 주실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농용미생물보존센터에 가서 이제 일을 하면은 그런 기술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낮에는 이제 학교에서 연구소에서 있고 저녁에 이제 농촌진흥청에 가서 이제 낮에 그분들 연구사 선생님들이 다 퇴근하시고 난 뒤에 몇 분 남으신 분들이랑 같이 저녁에 이제 같이 이제 이런 연구에 관한 일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진흥청에서 이제 학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밤에 이제 실험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배우게 됐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미생물을 분리하는 DNA work인데요. 몰리큘러 분자생물학 일이죠. 예, 이러한 일들을 이제 배우게 되면서 이제 좀 뭐랄까요, 우리 분야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은 접목을 시킬까, 임학 분야에 접목을 시킬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또 진흥청에서는 또 계속 남아서 일 좀 같이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석사학위를 마치면서 우리 국립산림과학원 잇목에 관련된 연구를 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다시 국립산림과학원의 석사 인턴 연구원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석사 마지막 기간에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농촌진흥청에 가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는 더 많은 기술들을 배워가지고는 이제 이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분자생물학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국립산림과학원이었습니다. 예, 수원에 있는 산림생명공학 유전공학부죠. 예,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유학 준비를 하게 돼서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미국 서부에 있는 시애틀에 있는 대학이죠. 예, 시애틀에 있는 대학에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예, 이렇게 오랫동안 있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는 여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기들도 가지고 해가지고는 이제 2012년 7년 만에 이제 학위를 마쳤죠. 예, 그렇게 학위를 마치려고 이제 박사 연구원으로는 또 다시 이제 동부로 이사를 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벨츠빌이라는 워싱턴 DC에 가까운 있는 동부에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죠. 우리나라 농촌진흥청 전주에 있는 농촌진흥청처럼 농부부에 있는 USDA가 이런 벨츠빌이라고 도시 전체가 이렇게 연구기관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연구 경험을 쌓게 됩니다. 예, 그렇게 연구기관을 쌓다가 예, 이제 앞으로가 이제 참 막막하더라고요. 계속 미국에 있어야 될지 한국에 돌아가야 될지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를 하시면서 이 공부를 하면은 앞으로 불확실성이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리 이게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뚜렷한 길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결국에는 한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이제 있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1, 2년 동안에도 이제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는 이 산림과학원의 연구사가 이제 지금처럼 막 그렇게 되게 어려웠죠, 되기가. 예, 지금도 많이 어려운데 그때도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 이제 연구사가 이제 되려고 갔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엄청 많은 그런 포닥 연구원들이 또 과학원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외국에서 가가지고 연구사 되기가 쉽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많은 또 연구를 하고 또 예전에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끄럼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연구를 해서 2015년도에 예, 이제 산림과학원의 임업 연구사가 되었고요.
예, 그렇게 이제 3년을 또 우리나라 산림청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를 하게 되었다가 경북대학교로 2018년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많은 학교와 많은 연구기관을 우리 임학 분야에서는 되게 많은 연구기관을 거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살아온 것을 봤을 때 보면은 20대, 30대는 거의 이제 미국에서 보내고 이제 30대 후반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이제 많이 힘들었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그 자리에서 또 항상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다른 또 이런 좋은 기회, 일자리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농촌진흥청에 있으면서 이게 이제 DNA 시퀀스 기계예요. 예, 그때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DNA 유전자 분석을 해가지고 연구하는 분야가 우리 임학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뭐 효소를 가지고 하는 분야는 있었지만 이게 DNA 염기 서열을 가지고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는데요. 이 기계가 이제 그 당시에 수억짜리 기계였는데 제가 또 여기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연구 기계, 이 DNA 시퀀스 수억짜리 기계를 저보고 좀 관리 좀 했으면 하고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저한테서 큰 계기가 됐죠. 예, 그래서 이 기계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석사학위 논문은 Diversity of Phylogen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콩과 수목에서 분리한 권류균의 다양성과 계통 분류예요. DNA 분석을 하나하나에 있는 DNA 분석을 해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있는 권류균들, 각각에 있는 그런 뿌리혹에 있는 DNA죠. 그런 라이조비움이라고 해가지고 질소고정균이 있습니다. 이러한 균들의 DNA를 하나하나를 분석을 한 게 우리나라 아마 임학 분야에서는 아마 처음이라고 제가 생각을 들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그런 콩과 수목, 뭐 쌀이나무, 뭐 아까시나무, 다름나무, 뭐 여러 가지 콩과 수목에 관해서 이렇게 질소 고정에 관한 균들에 대해서 DNA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SCI 논문이 그렇게 많이 낼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가장 감명 깊게 연구 논문을 읽은 게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저는 이제 가리왕산이죠. 이제 가리왕산에서 다름나무 콩가수목입니다. 이 다름나무 군락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다름나무가 이제 콩가수목이다 보니까 이 가리왕산에서 이 다름나무가 군락하고 있는 지역의 질소 고정이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 양료 순환에서 질소를 더 많이 할 거라는 그런 이제 가설을 두고는 처음에 접근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더 깊게 많은 연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산림에서의 이게 수목 생리학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보면은 콩과 식물은 내생 공생균 해가지고 라이조비움이라고 해가지고 딱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작물 쪽이죠. 작물에서는 숙주의 콩과 식물, 병아리 콩, 대두, 은자기나무, 미모사학과 이런 각각의 콩에 관해서 다양한 라이조비움이죠. 뭐 시노라이조비움, 메조라이조비움 각각의 이런 종들이 같은 라이조비움 속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종들이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다름나무에 대해서 원래는 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다름나무는 콩과 수목인데 당연히 질소 고정균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다들 알고는 있지만 그러면 어떠한 질소 고정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과연 상관해 가지고 기주식물하고 상관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연구를 이제 레퍼런스를 찾기 시작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석사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석사 연구를 한참 하는 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시작하면서 교과서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라이조비움 우리나라 콩과 수목이 거의 한 45속에 몇백 종 정도가 되는데 이런 종들에 대한 라이조비움은 어떤 라이조비움이 있을까 이런 교과서적인 내용 그리고
여기 테이블에 나오는 이런 테이블을 우리 임학과에서 한번 접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제 자신의 일점 나름의 목표였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라이조비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한참 레퍼런스를 찾고 있는데 이제 실험도 하게 되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네이처지에 노듈레이션 오브 레균 해가지고 베타 서브클래스 프로테오박테리아라는 새로운 균이 이렇게 콩과 수목, 그러니까 식물들의 이런 뿌리 혹은 생성을 한다는 네이처지의 논문이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콩이라든지 아니면 아카시나무의 뿌리를 파보시면은 이러한 콩과 식물에서는 이러한 뿌리 혹이 생깁니다. 근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게 콩과 식물은 라이조비움과 공생을 한다는 거에만 딱 집착이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시퀀싱 기계죠. 3700이라는 이러한 시퀀싱 기계를 가지고 제가 이제 밤에 제 마음대로 이렇게 시퀀싱을 다 하면서 DNA 분석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균이 무슨 균이다라는 것들을 다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석사 나부랭이죠. 뭐 여러분들이 잘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석사 나부랭이가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제가 논문을 쓰는 주제가 세계적인 석학들이 낸다는 네이처지에 연구 논문 주제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주제가 같은 연구 주제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뻤고 제가 석사 논문을 비록 쓰고 있지만 세계적인 그런 연구 트렌드에 하나에 이렇게 참여해서 쓰고 있다는 데 대해서 무지 이렇게 희망도 얻고 기쁨도 얻었었어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논문을 자세하게 읽게 되는데요. 예, 이 논문을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서 제목이 있죠. 베타 서브클래스. 여기 보시면 벌크홀데리아라는 이런 베타에 있는 이러한 미생물들이 뿌리 혹을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런 라이조비움 그러니까 뿌리 혹에서 직접 채취한 것들에서 다양한 이런 벌크홀데리아라는 균들도 되게 많이 채취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 교과서에 대한 배운 내용대로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콩과 식물은 라이조비움이랑 공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도 아닌 다른 균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뭔가 오염을 시켰구나라는 생각을 했지. 얘네들이 왜 뿌리 혹을 만들 수 얘네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논문이 저한테 이런 앞으로 박사 과정을 하게 되는 이런 연구에 큰 획기적인 좀 저한테는 되게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그죠? 우리가 그동안 배우면서 수학적인 공식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이런 수학적인 공식들은 당연히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이런 여러 가지 수학적인 공식들이 있는데 생물에 관해서 연구를 할 때는 이러한 공식이 대입을 할 때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러한 공식을 바꿀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생각을 안 했었죠. 근데 제가 그 석사 논문을 하면서 이런 네이처에 이런 논문이 나오면서 생각을 바꾸게 됐고 점점 더 연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석사 논문 좀 쓸 때쯤 이제 마칠 때쯤 돼서 보니까 뭐 세계적으로도 뭐 네이처에서 다양한 자연 분야에서 이렇게 베타 프로백터리아 제가 다 이렇게 제가 잘못했다 생각하고 오염됐다고 생각했던 버린 것들이 새로운 논문, 연구 논문 주제로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석사에 대한 연구를 저는 거기서 이제 마쳤지만 좀 더 연구를 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또 하나 논문을 한 게 2005년도에 찼어요. 유학 가기 전에. 그때 찾은 논문 중에 하나가 라이조비움 질소고정균은 아까 말씀드린 질소고정균 뿌리옥 그러니까 질소 콩과 수목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포플러에서 라이조비움이 질소고정균이 검출이 되었다고 해서 포플러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균이죠. 이러한 포플러에서 검출이 되었다고 이 샤론 도티라는 분이 논문을 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게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바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분이 저의 지도 교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분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저는 석사 논문을 이런 연구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하면서 이런 느낀 점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너는 이런 포퓰러에 관해서 생각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한거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게 연구 논문을 읽었다. 나도 참 너하고 같이 조인해서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 하니까 지도 교수님이 또 흔쾌히 입학 허가서와 함께 장학금하고 이런 것들을 다 대주면서 같이 연구를 하자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 박사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사과정 때였어요. 이제 학교에 가보니까 우리 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정말 좋은 그런 시설들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미국의 랩이 보니까 여기가 실험실이랑 제 책상이랑 같이 돼 있는 곳이에요. 정말 단촐하죠. 이 단촐한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 논문을 쓰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PNAS라는 좋은 저널이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공동 연구로 들어가게 되면서 환경 정화, 환경 전환체, 형질 전환체를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나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연구에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런 오염 물질에 대해서 분해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네이처라든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서특필하게 큰 논문 주제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저희 연구 논문 주제를 엄청 소개를 많이 해주면서 정말 더 좋은 논문을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도 생겼고 또 이런 그룹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데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 뭐 여러 가지 유전자 발현에 관한 연구들, 기능성에 관한 연구들, 그 다음에 뭐 유전자 다양성이라든지 생물학적인 환경 정화에 관해서 이렇게 전부 다 일저자로 이렇게 박사과정 동안에 많은 논문들을 쓰게 됐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설이죠. 리뷰 논문인데도 저 혼자 단독으로 이 바이오테크놀로지 레터라는 곳에 논문을 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미생물에 대한 동정이라든지 생리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한 논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 같이 그룹들이랑 조인을 하게 된 데에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도 박사학위 파트로 들어가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오염된 지역에서 이런 나무들에서 생장되는 이런 미생물들을 공생되는 미생물들이 환경오염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그 당시에는 낙동강 오리알 찾기, 미국에서는 니들 인 더 헤이스텍이라고 그래가지고 볏집에서 바늘 찾기라는 그런 연구 논문 주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어떻게 찾다 보니까 이런 트리클로르 에틸렌이라는 이러한 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수목에서 분해되는 미생물들을 찾게 됩니다. 정말 낙동강 오리알 찾기였는데 오리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PDN3라는 미생물이었는데요. 이 미생물들이 환경오염 물질을 이제 계속 분해하게 되고 이런 여기서 보시면은 이 트리클로르 에틸렌이 점점 분해되어 가면서 이 클로라이드 아연을 계속 생산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학위 논문을 쓰게 되었고요. 이 PDN3는 저한테 되게 참 중요한 박사 논문 테마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바이오디그레디에이션이죠. 이 포퓰러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중에 이런 환경오염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었는데요. 제목에도 보시면은 노블 엔도파이트예요. 신기하고 새로운 미생물들이었는데 이게 포퓰러에서 찾았다 해가지고 이 PDN3라는 것들이 이제 제 학위 논문에서 이렇게 해서 이 AEM이라는 논문에 하게 됩니다. 게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PDN3라는 논문은 제가 이제 2003년부터 제가 이제 2012년에 이 학위 논문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필드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균을 찾았고요. 그 균을 가지고 필드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PDN3를 적용을 했는 나무랑
안 한 나무랑 이렇게 보시면 생장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대신에 이제 접종을 안 한 PDS3가 안 들어가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장이 작고 환경오염 물질을 분해를 덜하게 만들었고요. 예, 이렇게 잘 자라는 나무들은 환경오염 물질도 분해도 잘하고 나무도 엄청 잘 자라게 나오는 것들이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난 뒤에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학교 뉴스에 또 크게 나옵니다. 2017년도죠. 이제 이때는 이제 제가 2018년도에 연구사가 되었으니까 예, 그 전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환경오염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나무, 포플러 나무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여러분들이 이제 미생물에 관해서 논문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미생물들이 공생을 하면서 이러한 능력을 증가시켜준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교 신문에도 크게 나왔죠. 예, 여기서도 보시면은 준원 강의죠. UW 그레듀에이트 스튜던트, 예, 포멀, 예, 예전에 대학 원생이었던 준원 강의 예, 찾았던 이러한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러한 실험들 결과에 대해서 나왔더라 하고 제가 졸업을 한지 그렇죠. 거의 한 5년 후가 됐는데 이렇게 학교 논문에서 이렇게 크게 제 이름을 넣어줘서 나왔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한 연구 결과가 또 엄청나게 대두특별했습니다. 예, 뭐 사이언스 데일리, 뭐 CNN, 뭐 이런 뉴스에서도 크게 나오고요.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6시 뉴스에 미국 뉴스에도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생물에 관해서 이제 나무와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환경오염 물질을 분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큰 뉴스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나사에서도 예, 나사죠. 나사에서도 이제 그러한 내생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이 트리클로르에틸렌을 분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 테마에 관해서 되게 흥미를 가지고 제 대신에 이 존 프리먼이라는 연구하시는 분이 제 논문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면서 나사에도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2020년 4월 7일이에요. 몇 달 안 됐죠? 예, 몇 달 안 됐는데도 보시면은 뉴욕 타임즈에 예, 슈퍼 플랜트 클린 슈퍼 펀드 사이트 이래가지고도 여기서 보시면은 몇 년 후에 예, 프로페서 독티죠. 예, 제 지도 교수하고 그녀의 대학원생이었던 준원 강이 예, 이러한 미생물을 찾아가지고 엄청난 미생물과에서 닥터 강이 아이솔레이션 한 균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큰 기대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뉴욕 타임즈도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하는 얘기인데요. 예, 해마다 이렇게 학교에서 절 잊지 않고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학교에서 이렇게 얼마씩 수표입니다. 예, 지금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내용인데요. 예, 이렇게 매년 저한테 이렇게 수표로 이 PDS3라는 미생물에 대해서 예, 얼마큼 팔렸으면 저한테 이렇게 수표가 학교에서 날라옵니다. 매년 절 잊지 않고 이렇게 도로 이렇게 보통 얼룸나이죠. 졸업생이 학교에 도미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졸업생인 저한테도 아직도 계속 이렇게 학교에서 해준 데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고요. 예, 여기도 보시면은 2019년, 뭐 2020년도 PDN3 엄청나게 예, 많은 연구, 저도 이름도 모릅니다. 예, 이러한 다른 연구기관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PDN3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미국뿐만 아니고 각 세계에서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PDN3를 가지고 세계 각지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더라.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가지 제가 그냥 소개해드리고 싶은 노래는 예, 지미 클리프라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끔씩 영화 OST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The harder the come입니다. 예, 더 힘들면 힘들수록이에요. 힘들면 힘들수록. 지금 여러분들이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리고 포닥하면서 많이 힘들 때예요. 예, 그때 힘들 때고 지금도 저도 힘들죠. 예, 그럴 때에 이 노래 가사를 항상 생각합니다. 예, you can get it이죠. 예, if you really want. 당신이 정말로 원하면은 you can get it. 정말로 얻을 거다. 예, 뭘 얻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학문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또 이렇게 학생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면은 예, 트라이하고 트라이해라. 하지만 당신은 노력을 해야 된다. 트라이하고 또 트라이하면은 언젠가는 succeed 성공할 거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또 앞에 많은 장벽이죠. 많은 반대하는 세력들이 당신의 길을 막을 거지만 그러한 싸움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승리의 기쁨은 더욱더 달콤하고 클 거다. 맞는 말인 것 같죠? 예, 그렇게 하면서 계속 트라이하고 노력하면은 예, 언젠가는 성공할 거다. 일단 자기 체면을 거시면서 앞으로 노력이죠. 예, 노력하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것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예, 같이 앞으로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네, 저희 아이고. 산림과학 후속수제를 위해 좋은 말씀 해주신 강준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립수목원 최경 팀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경 팀장님 준비가 되셨을까요? 지금 음소거가 되어 네, 있어서 지금 어떠세요? 네, 들리시나요? 지금 잘 들립니다. 아, 저희가 여기 인터넷이 다 끊어져가지고. 아이고. 네. 혹시 화면 공유 네, 가능하실까요? 지금 잠시만요. 제가 공유를 하는데 이게 아마 끝나야만 앞에 게 이게 들어가야만 가능한 것 같아요. 공유 네. 중지를 제가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아이폰, 아이패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김 박사, Alt S를 누르시면 이제 화면 공유가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잠시만. 이것 좀 부탁. 이게 저희가 USB에다가 저기 담아놨더니만 연결이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업무망이랑 저기 인터넷망이랑 다 끊어지는 바람에 이게 너무 됐다. 됐고. 저기 잠시만요. 공유를.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지금 화면은 보이는데요. 이거 보시죠. 파일. 잠시만요.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폴더는 보이는데 화면이 네. 안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폴더가 보이시는 상황이구나.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지금은요? 네, 지금 잘 됐습니다. 보입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네, 아까 빨리 참석자들이 많이 네.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네. 앞에서부터 간략하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처음부터 다시요? 네, 처음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생각지도 않게 저희가 끊어지는 바람에 그럼 제가 그러면 저희가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 한번 드리면요. 저는 이제 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경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산림정부 소속 기관인 국립수목원과 또 산하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요. 저희 수목원에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 잠깐 말씀드리는 사항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립수목원은 와보신 분들 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포천의 광릉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 세종대왕릉이 위치하고 있는 광릉의 부속림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1987년에 광릉 수목원이 개원되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1999년에 국립수목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1999년에 신설된 이후에 2008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R&D를 별도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2019년도에는 정원 기반 구축 연구라고 하는 새로운 R&D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수목원의 임무는 수목 유전 자원을 수집, 증식, 보존, 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산업적 연구를 하는 것이 수목원 정원 조성에 관한 조성 및 진행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저희 국립수목원의 임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걸 위해서 국내 산림생물종에 대한 조사, 수집, 분류, 정보화, 그리고
그 식물 자원에 대한 발굴이나 보존 복원 그리고 산림 환경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국내 수목원과의 교류 협력까지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그 수목원이 위치하고 있는 강릉숲에 대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안전적 보전 관리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이 조성 당시에 있었던 산림박물관과 그러니까 전시원인 수목원을 위시하여서 그 수목원 발족 이후에 산림생물 표본관 그리고 종자원의 열대식물 연구센터가 광릉에 있고요. 그리고 양평군 용문면에 유용식물 정시센터가 유용식물의 정식과 보전 산업화 지원을 위해 설치가 되어 있고,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 북방계식물의 보존과 DMZ 훼손지 복원을 위한 DMZ 사생식물원이 분원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국립수목원은 5가 1팀 2센터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소속이 된 연구기획팀과 연구지원과는 주로 연구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면, 현업으로서는 전시, 홍보, 그리고 수목원 교육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수목원과, 그리고 주로 산림생물에 대한 분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생물 다양성 연구과, 그리고 희귀특산식물을 포함해서 식물의 보존이나 혹은 자원화를 담당하고 있는 식물자원연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양구에 위치하고 있는 DMZ 자생식물 연구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 수목원 정원 정책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수목원 정원연구센터, 그리고 강릉숲 보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강릉숲 보존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무원 조직은 총 68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임기제 고공단 공무원 1명이 되어져 있고, 또 연구직은 총 41명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임업기술직, 관리운영직 포함해서 68명인데, 그 외에 저희가 저희 업무를 지원하는 분들로 해서는 청원, 경찰, 산림보호직, 공무직, 그리고 석박사 연구원이 별도 상용직으로 되어 있어서 총 122명이 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관제까지 포함이 된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270명에서 300명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예산 대략 한 288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예산 자체는 주로 국립수목원 운영, 산림생물주연구, 정원산업 기반 구축 연구 주요 사업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R&D, 그러니까 연구에 포함이 되는 부분들은 약 164억, 165억 정도가 R&D 연구비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시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외부 시설입니다. 그 수목원뿐만 아니라 양구에 있는 유용식물 정시센터는 2014년에 개원을 했는데, 주로 잠재 가치가 높은 식물 자원의 안정적인 증식과 보존, 그리고 산학경 공동 활용을 위한 국가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해서 주로 자원에 대한 어떤 분양이라든지 보존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MZ 자생식물은 2016년에 개원을 했는데요.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에 약 10헥타로 조성이 되어져 있고요. 북방계식물원, 그리고 산림생태 보존은 국제연구센터 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DMZ에 있는 불모지 생태보건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국립수목원에 대한 미션과 비전은 보시게 되면 산림생물 보존과 자원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올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총 9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가지고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목원 관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한국수목원 관리원의 시작은 2011년에 만들어진 국가수목원 확충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국립수목원을 위시하여서 봉화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그리고 군산의 국립새만금 수목원, 그리고 세종시의 국립세종수목원이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확충계획을 세운 것이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수목원관리원은 규 식생대별로 조성된 국가수목원이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운영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으로서 한국수목원관리원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 만들어질 당시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만들어졌다가 2020년에는 위탁 집행형 중정부기관으로 성격이 좀 변경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2018년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만들어지면서 정원 175명으로 시작이 되었었고요. 올 10월에 국립세종수목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인원이 사무처 포함해서 400명 정도로 확대가 되고요. 2027년이 되면 국립새만금 수목원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난대수목원까지 해서
한국수목원관리원이 관리하고 있는 그 전체 국가수목원의 개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수목원의 주요 기능을 보시게 되면 먼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조성한 수목원에 대한 운영 관리를 주요 기능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 조직인 국립수목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독자적으로는 수목유전자원의 여러 가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존과 활용, 그리고 수목원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또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업도 할 뿐만 아니라 자체 운영 재원 충당을 위한 수입 사업까지도 역시 하도록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한수원이 대략 488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이제 국가 보조금과 사업 수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출 부분은 대부분들이 이제 약 180억 자체가 자체 인건비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220억 정도는 사업비인데 주로 백두대간 수목원 운영관리 사업이 약 73억, 그리고 세종수목 운영관리가 71억 정도쯤 되고요. 그 외에도 정원사업과 관련된 운영관리도 여기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 48억 정도가 여기 한수원의 사업비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수목원 관리조직은 보시게 되면 사무처가 있고, 사무처 아래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대략 정원은 지금 현재 448명이 있는데 사무처가 33명, 백두대간 275명, 그리고 세종이 173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임원은 사무처와 백두대간에 각각 1명씩 있고요. 그 외에 1급이 10명, 2급 22명, 3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공무직은 158명 정도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같은 경우에서는 운영사업, 운영지원부, 고객교육서비스부, 전시사업부, 백두대간 보존부, 그리고 야생식물 종자 보존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백두대간 수목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마 시드볼트가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역시 운영지원부, 고객교육서비스부, 그리고 전시사업부, 은대중부, 식물보존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히 국립세종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문화 사업이라고 해서 정원문화나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수목원 관련의 비전 및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개의 전략을 세우고 세부 전략하는 목표로서는 15개의 세부 주제가 만들어져 있어서 운영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게 됩니다. 저희 수목원의 연구직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요. 저희 연구직은 보통 공통 응시 자격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응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징적으로는 저희가 임업 연구직이다 보니까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상가공학, 농학, 화학부터 시작해서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생물학, 조경학, 경제, 경영 이렇게 다 지원은 가능한데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채용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뒤쪽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다음 1단계 서류 전형을 통해서 5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업무 연관성 평가를 통해서 5배수를 선발을 하게 되는데, 우대 요건으로는 논문 실적, 게재 완료된 것만 인정이 되고요. 유사 근무 경력, 외국어 능력, 그리고 박사학위가 있을 때 우대가 되고, 자격증 기사 이상 가지고 있을 때 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산점으로서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에서 3등급까지 인정이 되는데, 이건 등급에 따라서 차등 배점이 된다고 하고요. 1단계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2단계 면접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1단계에 있었던 사항들은 거의 제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하게 면접 시험에서 연구 실적과 직무 수행 계획 발표 후 심층 면담을 실시하게 되고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정 요소로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심사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대략 인력 채용을 하시는 분들도 들어가셔서 약간 순발이나 응급에 대한 대처 능력 이런 것들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합격자가 되면 이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력 확인과 범죄 사실 조회하고, 그리고 4단계로 임업 연구사 15로 임용이 되고요.
그리고 5단계로서는 약 6개월 후에 별 문제가 없다면 입법연구사로 발령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국립수목원의 연구직 학위라든지 전문 분야 구성을 잠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총 41명의 연구자들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32명, 그 석사학위 소지자는 9명이 되는 상황이고요. 비율로서는 약 78%가 다 학위 소지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학위를 소지 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석사학위로 들어오셨다가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전공 분야에 대한 분포를 보시게 되면 주로 이제 생물학 15명, 임학이 12명, 조경학 5명, 원예학 3명, 농학이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학이 많은 이유는 주로 이제 버섯이라든지 이쪽을 하시는 분들이 균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있어서 6명 정도 하시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녀 성별은 남자분이 27명으로 65.9%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가 14명 34.1%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생물학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이제 분류학 전공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편이고요. 또 생태학 전공자도 있습니다. 임학은 수목학, 생태학, 조림, 임도, 수목생리들이 있지만 그렇게 한 분야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편은 아니고요. 조경 쪽은 주로 설계, 조성 혹은 또 전공 관련한 부분들 전공자들이 현재 저희가 들어와서 근무하고 계시고 원예학 쪽에서는 주로 하회 육종 파트 부분들이 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학 쪽에서는 육종 연구, 그러니까 벼 육종 하시는 분도 들어와 계시고요. 또 휴양 쪽, 그리고 식물 병리학 쪽 전공자들도 역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저희 국립수목원에서 필요한 분야는 제가 물음표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이거 이제 그 발표에 앞서서 저희한테 좀 꼭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의외로 최근 들어서 수목학 쪽의 전공자가 상당히 적어서 지금 현재 전공을 고심하고 계신다면 수목학이나 수목 분류학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주신다면 저희 수목원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통 지금 또 2명이 공석이라서 임업연구사 2명을 채용을 하게 될 건데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산림자원학이라고 해서 상당히 넓은 부분으로 저희가 오픈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저희 수목원 연구직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채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은 앞서서 이제 퇴직자들이 이렇게 약간 이제 줄을 좀 서 있는 편이라서 관련한 부분들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서 제가 수목원 관리원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많이 못 드렸지만 수목원 관리원 같은 경우에서도 세종수목원 개원 그리고 개원이 확정되고 나서 새롭게 직원이 확보되는 부분도 있지만 새만금 수목원, 난대수목원이 계속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그쪽에서도 계속 새로운 연구자들을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는 계속 수급할 예정이고요. 저희도 또 새로운 분원 또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향후 이런 산림 분야에 전공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전공 후에 혹시 학교가 아니라 저희처럼 이제 기관에서 일하실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번 정도는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산림과학 후속 세대를 위해 시간 내주신 국립수목원 최경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네,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는데 제가 조금 질문 한 가지 해도 될까요? 네네. 지금 화면이 멈추셨는데 연결은 잘 되시는지. 네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국립수목원에서 앞으로 채용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수목원의 연구소로 들어가려면 연구 실적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는 네. 이제 논문 실적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외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도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저희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기는 석사 학위 이상을 잡고 오긴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얻은 돼야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때 이제 원서 내는 분들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저희 수목원의 연구사로 채용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야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에서 하고 오셨 분이 사실은 이제 연구사로 채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야 같은 경우에서는 석사 학위만 취득하고도 지금 들어오는 분야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제가 기준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대 조건을 말씀드렸듯이 외국어 시험, 외국어와 외국어 능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저희 그 홈페이지에 보면 그 공지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대하는 조건의 점수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다지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만약에 저희처럼 이제 공공기관이거나 혹은 정부기관에 어플라이를 준비하신다면 적어도 외국어와 관련된 어떤 점수 하나 정도는 받아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서는 제가 같이 있었던 박사 후 대학원생이 박사 후 과정 중에 있던 친구가 산림과학원에 연구사로 들어간 적이 연구사로 이제 임용이 된 바가 있는데 그 경우는 그 친구는 한국사 시험을 등급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점으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논문만으로 승부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면으로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만약에 이제 서류 전형이 통과하신다면 면접 시험 때 좀 자신감 있는 발표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류 전형에서 나오는 것은 결과는 오배수에 들어가면 다 없어지고 다시 제로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꼭 박사 선배가 된다 하는 보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박사 선배랑 석사 후배가 같이 지원했는데 석사 후배가 된 경우도 저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바로 연구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희 석박사 연수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저희 수목원에서 일을 하시다가 들어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임용되시면 바로 근무 경력으로 호봉으로 바로 쳐주기 때문에 그냥 너무 이제 이러저리 고민하지 마시고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고 싶으시다면 한 번 정도는 석박사 연수생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있다 보니까는 취업에 좀 관심이 많은데 오늘 두 분의 그런 좋은 말씀 덕분에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저를 비롯한 다른 대학원생들도 향후 미래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후계림은 미래 산림과학을 이끌어갈 산림과학자들의 소통의 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이만 종료하고요. 다음 학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